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송주준 씨는 왜 이렇게 백종원 대표를 싫어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백종원 대표를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백종원 대표가 우파의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사람이다. 저렇게나 시약 논리를 잘 따르면서 사람들한테 사랑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제가 추켜 세웠었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자기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 그것 딱 한 가지만 제가 비판했었죠. 어떤 분들은 그거조차도 시장의 논리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그런 식으로 홍보했다, 진작에 퇴출돼도 퇴출당했을 겁니다. 홍보가 아니라 간접 홍보라고 했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백종원 대표의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황교익 씨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송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만들어 먹기 어려웠을 법한 그런 음식을 너무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걸로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나 시도해보는 떡볶이, 그것만 하더라도 백종원 대표의 팁을 통해서 진짜 사먹는 듯한 그런 맛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사먹는 음식과는 맛이 좀 다른 그런 게 있었는데 백종원 대표가 주는 팁, 그거를 딱 활용하면 맛이 진짜 사먹는 것처럼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황교익 씨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나 공개적으로 백종원 대표를 공격했는데요. 심지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백종원이 보여주는 음식은 모두 외식업소 레시피를 따라한 것이고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거 원래 쉽다. 백종원 식당 음식은 다 그냥 그 정도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백종원 씨 식당에서 하는 음식조차도 전부 다 지금 싸잡아가지고 저렇게 비하를 했던 거죠. 적당한 단맛과 적당한 짠맛, 이 두 가지의 밸런스만 맞으면 맛있다고 착각을 한다. 싸구려 식재료로 먹을만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데 딱 그냥 백종원 대표의 요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한창 이제 저 때가 대한민국에서 요리 예능 같은 게 막 붐이 있어가지고 백종원 대표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칼러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이,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황교익이 저렇게 대놓고 비판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백종원 대표가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를 디스한 건데 자기를 디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추켜 세워줬죠. 자, 그런데 저런 식의 모습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 쪽에서는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칭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막 화가 날 수가 있죠. 실제로 황교익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설탕이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슈가보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황교익 씨가 비판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황교익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우리가 지우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음식을 넣는데 설탕을 과도하게 넣는다, 오로지 맛만 생각해가지고 설탕을 많이 넣는다,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황교익 씨의 저런 식의 정당한 비판이 대중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인신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선민의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얘기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양 요리를 내는 레스토랑의 주방에는 설탕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웬걸 전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만 하더라도 설탕을 넣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를 우리가 조금만 해보더라도 토마토 소스 그런 데만 하더라도 설탕이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다 달다, 설탕 섭취가 과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권고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오히려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황교익 씨가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하는 비판, 설령 그 비판이 타당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설탕을 많이 먹지 말자라고 하는 정당한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황교익 씨가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막걸리 논란이었죠. 한 방송을 통해서 백종원 대표가 막걸리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거를 맞추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황교익 씨가 뭐라고 한 겁니까? 저거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저 방송을
보신 분들도 백종원 대표가 막걸리 맞추는 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저 비판도 황교익 씨 얘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 방송을 보시는 백종원 대표가 막걸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다 맞췄던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됐었는데 실제로 기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 대표가 막걸리의 브랜드를 대부분 맞춰냈지만 출연했던 사장님은 12종의 막걸리 중에서 2종류밖에 못 맞췄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맞네. 백종원 대표가 거의 다 맞췄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사장님은 2가지 종류를 맞췄었고 백종원 대표는 3가지 종류를 맞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황교익 씨의 비판도 어느 정도 맞았던 겁니다. 백종원 대표도 3가지밖에 못 맞췄고 사장님도 2가지밖에 못 맞췄는데 마치 모든 막걸리를 다 맞춘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조작이 됐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논란이 됐던 게 이거죠. 백종원 대표는 막걸리 만들 때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사장님은 누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한국 농수산대학교 최한석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막걸리를 먹을 때 물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쌀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됐건 쌀을 밀로 바꾸는 것이 됐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누룩이라는 거죠. 저게 이제 10년 동안 막걸리를 연구했던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누룩이 더 중요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황교익 씨가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했던 비판들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다. 그리고 또 방송이 너무 조작이 되어 있다. 과장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왜 도대체 황교익 씨의 저런 식의 비판이 대중들한테 전달이 안 되냐 이겁니다. 이유가 간단한 거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황교익 씨가 강연을 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지금 설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백종원 대표랑 뭐를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까? 박테리아 사진을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런 식의 강연뿐만 아니라 몇 차례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백종원 대표를 비하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막칼럼니스트로 맛에 있어서는 음식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사람이 황교익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음식 전문가라고 하는 황교익 씨의 음식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황교익 씨가 백종원 대표를 비판하니까 참다가 백종원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PD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황교익 씨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평론가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게 그렇게나 열심히 황교익 씨가 백종원 대표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황교익 씨 얘기를 듣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황교익 씨 스스로가 자초를 한 거죠. 개인의 쓸데없이 음식 전문가인 사람이 음식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황교익 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가 다 잘했다라는 것이고 황교익 씨가 다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황교익 씨가 음식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를 비판했던 거 그 내용 중에는 타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익 씨 스스로 평론가로서의 지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정치에 대한 얘기하고 괜히 그냥 인신공격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황교익 씨 얘기를 듣지 않게 된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황교익 씨가 백종원 대표를 퇴출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작 지금 퇴출당한 사람은 백종원 대표가 아니라 황교익 씨 본인 스스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